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 회의 때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열린 날에도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 최소한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전자지갑이 4개라는 것도 지금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 받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 할 시간에 코인 매매를 했다. 이게 적절한 건지 파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하게 윤리감찰 지시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의원직 사퇴론까지 공식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세비 받습니다. 혜택 엄청나게 많다고 다들 비판을 많이 하죠. 그 국회의원이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이 넘는 세비를 받고 후원금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산 증식에만 너무 눈을 돌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냐? 상임위 할 때도 코인 매매를 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일제다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여섯 번째 낙마입니다. 여섯 번째 낙마.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했다고 하면은 다른 거 자고우면할 거 없이 국회의원 사퇴시켜야죠.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각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자리에 있다가 사라졌을 때 과연 뭘 했을까? 그런 시간들이 코인 매매에 쓰였던 게 아니냐, 이런 가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할로윈 관련된 법사위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법사위가 열릴 그 시간에도 김남국 의원 코인 매매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 그냥 보통 뭐 몇백만 원 수준도 아니고 이제 몇억 원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법사위 전체회의에 앉아 있으면 신경이 어디에 더 많이 쓰일까요? 그러면 전 의정 활동은 겉으로 하고 몸은 거기에 있지만 정신은 사실상 가상화폐 관리, 뭐 위믹스든 그게 뭐 아니면 다른 코인이든 거기에 몰두했다는 얘기니까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에 앉아 있었던 김남국 의원은 뭐 거의 그냥 몸만 거기 앉아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을 소홀히 하고 자기 자산 증식에 몰두했다, 이런 예. 지적을 받아도 본인이 네. 해명할 길이 없다. 뭐 그런 명백한 장면이 지금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게 한 번이 아니고 네.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면 네. 본인이 지금 2016년부터 이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예. 물론 뭐 국회의원은 2020년에 됐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제대로 의정 활동에 집중한 적이 있었는가 예.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 시각을 전후해서 국회 상임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 국회 기록 영상 보면은 다 포착이 됩니다. 특히 헬로윈 참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날에 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사이사이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더 씁쓸합니다.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정말 희생을 당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의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은 예.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날 사고 대책반을 꾸린 거거든요. 그 대검에는 지금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끓이는 위원님 걸로 그 지금 지시를 좀 되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의 아니,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지 그 불분명하니까 그건 놔두고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 건 국가의 임무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 참사와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시간에 코인 거래하고 있다면 이건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코인 거래 자체가 죄냐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부적절한 비교인 것 같고요. 네, 지난해 11월 7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 48분 김남국 의원의 클립 계좌, 그러니까 전자지갑입니다. 거기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당일 김 의원이 소속된 법사위 어땠나 한번 보시죠. 오후 2시 17분에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4시 26분, 오후 4시 26분에 정회가 됐는데 이게 33분 동안입니다. 그리고 산회된 건 6시 56분, 오후 6시 56분. 그런데 산회되기 직전 오후 6시 48분에 위믹스가 매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임위가 끝나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걸 보시면 일단 오후 6시 44분에 김남국 의원 자리 비웁니다. 이 빨간 표시 있는 게 김남국 의원 자리고요. 그리고 6시 48분 정도에 코인 거래를 한 걸 추정이 되는 그 시각입니다. 이후에 6시 51분에 자리 없습니다. 계속해서. 56분에 이제 산회가 되는데요. 계속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상이 법사위에 본인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질의를 하던 시간입니다. 이게 6시 한 40분쯤 됩니다. 40분에서 한 50분 사이인데 본인 거래한 건 이제 48분이죠. 자, 48분인데 여기 자리 비웁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 겁니다. 자리에 없고 보시면은 이 산회할 때인데 들어왔어요. 산회할 땐 들어왔는데 그 전에 계속 자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핸드폰을 한참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잡힙니다. 자, 오후 6시 44분, 48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5시 반쯤에서 6시 40분쯤인데 계속 휴대전화를 봐요. 자신 질의가 끝난 다음에 휴대전화를 계속 봅니다. 이게 뭘 했는지 뭐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근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의 시세를 확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거래 내역을 보면요. 네. 아마 이제 코인을 계속 시세를 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 추론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명백하게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법 24조에 보면 선서가 있습니다. 네. 국회법에 보면 나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국가 이익을 오로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게 기본 책무입니다.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은 국가 이익 안중에도 없어요. 본인은 이게 오로지 코인 시세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까? 기초적인 팩트조차 전혀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모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그 이태원 참사에서도 청와대 지시도 안 한 걸 대통령실 팩트가 다 틀린 걸 지금 이게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심각한 이게 그 직무 네. 위반 상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게 답은 사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개 우리 방송 패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패널이 있지만 패널들도 이게 방송하는 시간에 코인 보고 있으면요. 그 영구 퇴출됩니다.
그렇잖아요. 방송국에 최선을 다해서 예. 전념해야죠. 그렇죠. 이 방송 시간에 코인 시세 보고 주식 시세 보면 퇴출되듯이. 네.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복 중에 중요한 공복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할로윈 법사위였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법이 입법되는 과정 속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2022년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입니다. 4월 26일 날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오전 9시 59분 한 차례 또 거래한 내역이 나와요. 그날이 검수완박법이 이제 법사위를 겨우 통과하는 날입니다. 일방 통과한 날이고요. 4월 30일에는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서 46분 사이에 10차례 김남국 의원이 또 거래를 합니다. 5월 3일에는요. 형사소송법, 이것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일종입니다. 본회의 통과한 날인데 오전 11시 20분에서 정오 사이에 또 8차례. 본회의가 열리는 날, 법사위가 열리는 날, 글쎄요. 할 수 있다고 봐야 될지, 본인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차대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지는 엄청나게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코인 거래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횟수도 횟수지만 이게 한 차례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의 수량의 코인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일반인들의 투자하고도 더 훨씬 더 전문적인 또 양이 많은 이제 그래서 더 큰 어떤 그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시다시피 실제로 코인이라고 하는 특성상 개장도 없고 배장 시간도 없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간다고 보고 어떤 경우는 새벽 3시에도 거래를 한 걸로 그렇게 조사에 나와 있어요. 네. 그쯤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불철주야 코인에 그냥 몰입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그렇다면 제정신으로 국회에서 자기의 어떤 질의 내용을 보좌관들의 질의 내용이나 어떤 성실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사위 의제들을 본인이 정말 제정신으로 간파하고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은 국회법 또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야 될 만한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자, 지금 조사단에서도 계속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실들이 좀 하나씩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상조사단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잠시 대한 보도록 하고요. 자, 상임위 열리던 날, 특히 할로윈 참사가 있었던 관련과 해서 상임위가 열리던 날에도 코인 거래를 했고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코인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로 해석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날도 딴 데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한번 보시죠.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뭐 2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날 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고요. 투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본인의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제가 추정을 했었는데 상임위 회의 시간에 했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점점 여론은 더 악화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당시 한 장관 청문회 날 기억해 보면요. 여야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부터 서로 충돌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됐냐면요. 청문회 도중에 코인 거래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어요. 오전 10시에 개의를 했는데 정회를 거듭했죠. 근데 아침 시간에 이미 6차례 1차 정회가 되기 전까지 6차례 코인 투자를 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도 보시면요. 밤까지 이게 이어졌어요.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가지고 새벽 3시 15분, 17분, 31분에 회의가 중지가 되는데 이 새벽 시간에 또 3차례 코인 투자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디지털 기록이어서 거의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그거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요. 청문회 도중도 마찬가지인데 오전 7시 32분, 9시 38분 그 사이에 13차례 코인 투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 2시간 자고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자고 코인 투자만 생각한 건지 참 좀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10시에 개의했고 정회했고 그 사이 1시 오후에도 또 9차례 점심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9차례 코인 투자를 했는데 청문회가 우선인지 코인이 먼저인지 참 답답합니다. 김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될 경우 뭐 주식 단타 매매를 위해서 부지런히 만약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한다. 그러면 뭐 근태에서 당연히 지적을 받겠죠.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라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런 식으로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뭐 엄마 입장에선 등짝샷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라고 늘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그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 청문회 혹은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관련된 본회의 또 상임위 이런 데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런 식으로 코인 투자를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이것은 글쎄요. 뭐 헌법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아까 그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뭐 본인이 애도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당시에 진정성이 과연 1 정도는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이 이 김남국 의원을 조금 뭐 두둔해 주시는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참 부지런한 젊은 정치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부지런하기는 했었을지 모릅니다만 참으로 이제까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식의 국회의원이 있었을까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좀 참담한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한 가상화폐 전문가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새벽, 한밤중 이 온통 코인 투자에만 매달린 흔적이 뚜렷하다. 의정활동 어떻게 했을지 의아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잠시 후면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청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을지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습니다. 이 흔적이 남은 시간을 보면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뭐 새벽, 밤, 오밤중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을 10대로 뽑진 않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의정활동 이렇게 하고 있다. 아까 그 지역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 싫죠. 한 1년 넘게 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한 거니까 좀 과했던 거 아닌가. 네, 전문가의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전수미 부위원장. 정말 김남국 의원은 진짜 부끄러워하고 사죄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아까 영상도 나왔지만 뭐 이모 씨, 이모에 대한 그런 거 인사청문회 발언이라던가 예전에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렸던 그런 부분이라던가 사실 민주당을 굉장히 좀먹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건은 너무 좀 크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사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검찰의 뭐 작품 한동훈의 작품이다, 뭐 불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까? 진정으로 당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은 공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기성 시장에 뛰어들어서 재상 증식을 했다. 이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까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외교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사회의 어떤 공인으로서 새로운 제시를 해야 되고 유튜브, 인터넷 도박, 비트코인 지금 여러 군데로 청년들이 몰려서 갑자기 전세 사기 정말 많은 경제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투기성 이러한 모습을 의원이 보인다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요. 직무수행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보시죠.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요. 24시간 돌아가요.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직무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감기 때문에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만 윤리감찰을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도중에 저렇게 거래를 한 것 부분, 이런 부분들 조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이 지적했듯이요. 정말 가상화폐 거래는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요. 등락폭도 없습니다. 뭐 1원이 100원도 됐다가 100원이 0원도 되다가 이런 식의 거래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눈을 뗄 수가 없고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원이 상임위도 해야 되고 활동할 게 많은데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는 셈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왜 증권회사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 뭐 펀드 매니저들도 있습니다만 펀드 매니저가 그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의 시장 또는 그 같은 뭐 어떤 그 같은 종목의 뭐 그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휴대전화 가지고서 사고 파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기 전에 또는 팔기 전에는 자, 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관련해서는 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본인이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사고 파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뭐 주식은 그 개장 시간에만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24시간 내내 본인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파는 시점, 뭐 양, 뭐 이런 걸. 거기까지 만약에 여기다가 변수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하루에 잠 2시간 자는 정도가 아니고요.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여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분석을 하고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막 10몇 번씩 그 거래를 하려면 그 분석하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걸렸을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뭐 신경이 온통 거기 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가상화폐 관리에 투자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뭐 국정은 뭐 도대체 거의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때 보좌진들이 써준 이모라는 것도 이게 그 이모인지 저 이모인지 뭐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읽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게 단순히 뭐 몇 번 투자 이거보다 중요하지만 그 분석하는 데 걸렸던 시간까지 따지면 국회 일은 거의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 오늘 기자들과 잠깐 만난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하나도 없다.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문제 없다. 이런 취지 같아요. 자, 외부 자금은 없고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과연 그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요. 저희 변호사들도요, 상당히 코인 업체 자문을 하거나 또 이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정보를 얻어서 코인을 이게 저가에 사거나 심지어 이게 변호사비 대신에 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확천금 이런 게 변호사도 꽤 있는데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돈이 하늘에서 안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본인 돈 가지고도 좋은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의혹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당당하면 왜 지금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왜 찔끔찔끔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남국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참 이게 대선 때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주식을 그것도 이게 방위산업 주식을 거래를 계속했잖아요. 네. 이거는 잘한 겁니까? 지금 이게 대선에 패배해서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게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 네. 본인이 이게 주식 투자를 상임위와 관계자는 한다? 이거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 행위는 이게 한마디 잘못 인정도 없이 김남국 의원에게 또 꼬리 자르려고 뭐 척건이 아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7인에 했거든요. 김남국 의원에게 내 척건이 아니야. 나는 이게 옛날에 내 성남시장 때는 잘 몰랐어. 이런 이게 변명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본인부터 좀 이게 깊이 반성하고 예. 윤리감찰을 시켜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의원 같은 경우에 요즘 법사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본인이 알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세요, 전수민 변호사?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굉장히 큰 게 이게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만 도덕성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단단한 심장을 가진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용기를 내고서 예.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LP라고 얘기하는 유동성 투자까지 한 게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더리움이라든가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빗썸 이런 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거래소에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했던 것들이 어떤 그 잡코인이나 신생코인을 통해서 그 대규모 금액을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왜 안정적인 기존의 빗썸 같은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서 왜 이런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직자라는 사람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본인의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그러한 이제 오히려 유동성 공급자 LP의 역할까지 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역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정말 국회의원이 자기의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의무를 공직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 배반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단 하나는 김남국 의원의 그런 일탈이나 잘못된 행위는 분명히 윤리감찰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그거를 명명백백히 밝힐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2단계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약간은 지금 굉장히 섣부른 너무나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이 자기 돈으로 했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상임위 중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과연 국회의원, 국민의 세금 받고 헌법기관인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돈으로만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적절하냐 한번 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요,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김 의원이 한국일보 보도인데 지난해에 에어드랍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받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어드랍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에어드랍. 뭐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없다 그랬는데 이건 에어드랍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마케팅이나 뭐 이벤트 차원에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선착순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걸 김 의원 쪽에서는 인정을 했다고 보도도 났습니다. 근데 이게 제시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 내가 국회의원이어서 아니면 김남국이어서 받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에어드랍을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했다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에어드랍은 말 그대로
이제 마케팅이나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또는 상대방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그게 로비죠. 에어드랍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자체가 로비의 대상으로서 뇌물 성격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되면 이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신문이었다면 에어드랍으로 그런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착순도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이게 끝나거든요. 코인을 샀다라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거. 네. 자, 위정현 교수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봅니다. 에어드랍이라는 거. 근데 김 의원은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만 충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받은 거지 자신의 뭐 특권을 누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인 발행자들이요. 코인을 파는 코인이 있고 마케팅 비용으로 1억 개를 발행한다 그러면 5천 개 정도는 팔고 3천 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과정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에어드랍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선택된 누구에게 로비라든지 뇌물적 성격, 마케팅적 성격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익명의 투자자라는 것은 특히 김남국 의원 자체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또 익명이라 하더라도 에어드랍은 상당히 한정된 공간, 즉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에서 한정된 시간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에어드랍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익명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시간에 상당 시간을 전문적인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상당히 윤리적으로도 위배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뭐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코인 지갑이 최소 4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코인 지갑이 공개된 코인 지갑이에요. 이 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 외에도 해외에 혹시 지갑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콜드 월릿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USB처럼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오픈된 소프트웨어처럼 되는 게 아니라 꽂아서 뭐 쓴다든지. 그러니까 지갑, 이거 완전히 이제 물리적인 지갑인 거죠. 그 안에 코인을 넣어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건데 이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해 보겠다고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사단이 보면요. 로비 연관 의혹은 아직 확인 못했다. 지금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한 게 있고요. 에어드롭 내용 중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온 내용들 보면 로비 연관 의혹 아직 확인 못했다는 거고 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자, 최대 코인 규모도 파악하기엔 좀 아직도 이르다. 근데 뭐 60억 원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뭐 100억, 뭐 110억 이렇게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도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랬고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랬고요. 본인 판단하에 이 내용을 이 코인을 처리하기로 통보했다 그랬고 콜드 월릿 아까처럼 뭐 물리적인 지갑이 있는 건지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고 본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김남국 의원은 하나도 없다 그랬답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는요. 탈당 출당 논의 전혀 못 들었고 윤리감찰단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실체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김윤희 대변인 조사단의 저 정도 이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진상조사단이 물론 뭐 지금 조사를 하고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 본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뭐 상임위나 이 의정 활동 중에 코인 매매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야기하기를 글쎄 우리들이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신이 확인을 한다면 또 몰라도 우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보좌진이랑 함께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지금 그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게 뭐 저도 이 내용을 잘은 모릅니다만 이게 워낙 내용이 어려워가지고요. 예. USB에다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테라 루나 사태 예. 권도영 대표 이 사람도 그 USB에다가 그 내용을 저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내 돈 내투라고 이야기하고 위법 불법 없다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믹스를 어떤 종잣돈으로 얼만큼을 사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받는지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분명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없다고 했는데도 에어드랍을 일부 확인했다고 하니 예. 여기에서부터 이미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 내역이 이게 지금 뭐 지갑에 있는 건 다 확인이 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떤 코인을 어떻게 샀는지가 이제 하나씩 또 나옵니다. 마블엑스라는 코인 10억 원 상당 유입된 거 확인이 됐다 그러고요. 지난해 4월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상장되기 직전까지 이걸 샀대요. 10억 원어치를 모았다는 거죠. 상장되면서 이제 좀 상장되기 직전에 올라갔다가 또 폭락하는 이게 뭐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게 24시간 계속 움직이니까 눈을 뗄 수가 없겠죠. 10억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이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뭐가 있냐면 또 위믹스 코인 30억 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된 상품 한꺼번에 투자했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또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한 9억 원 수익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뭐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뭐 또 있어요. 메타콩즈라는 뭐 여기에 수억 원 5만 7천여 개 매수했는데 3일 뒤에 이게 3배로 올랐답니다. 3배. 3일 뒤에. 매수한 지 3일 뒤에. 다만 김 의원이 이제 팔았다 못 팔았다 이건 모르겠어요. 고점에서 팔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전문가들 야, 김 의원 투자 방식 놀랍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한번 보시죠. 언론 매체에 나오는 코인들만 해도 5종 이상이고 저는 좀 놀랐던 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딱 봤을 때 느낌은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다. 코인 전문가? 이걸 다 알아야 쓸 수 있거든요. 저보다 더 아는 게 많을 가능성이 높은. 많이 사용해봤을. 이거는 국회의원이 했다기에는 너무 활발한 내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예, 저희 굉장히 뭘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이제 코인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이름 들어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또 이제 이더리움 이런 거는 들어보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한 거는 전부 이게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요 이런 이게 그 잡코인에 완전히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거의 몰빵을 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 봐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확실하게 내부 정보나 확신이 있을 때 몰빵할 수 있잖아요. 내부 정보나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한 번에 인생 역전 그 일확천금으로 이게 한 100배, 10배 튀기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이런 이게 중독성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이런 이게 잡코인에 몰빵할 리는 없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제가 김남국 의원에게 같이 방송한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면 만약에 진짜 중독성이 강하면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김남국 의원은 심각한 이게 도박 중독 저는 정이 있다 봐요. 저렇게 밤낮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 몰빵을 하잖아요. 이거는 도박 저는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경우 만약에 확실한 내부 정보나 확신이 있어서 몰빵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불법이에요. 이럴 때는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 저는 이게 두 가지 경우에는 없다. 치료나 처벌밖에 없다. 예. 저는 이래 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무슨 아직 뭐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을 다 또 이 도박과 비교하시면 또 곤란하지 않겠나.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남국 의원 규모가 너무 크고 횟수도 많고 국회의원이 상임위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남국 의원 기자들
만나서 기자회견 했으면 했는데 오늘 그냥 가면서 기자들 잠깐 봤나 봐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했겠죠. 한번 보시죠. 진상조사단에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요. 다른 이야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설명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김 의원 저렇게만 이야기했고요. 참 답답합니다. 본인이 자신 있으면 기자들 앞에서 정말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조사 임하고 있다,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후에 지금 뭐 10억 원어치를 샀다, 뭐 30억 원어치를 샀다, 4억을 어디에 투자했다 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새로 돈을 넣어서 샀을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이에서 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외형이 이렇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위믹스 샀다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마블렉스인가 뭐 그런 거 샀다가 근데 이걸 팔고 또 다른 걸 샀다가 이렇게 되면 중복 계산될 수가 있잖아요. 총액이.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본인이 처음에 얼마를 넣어서 이렇게 쭉 뭐 표로 만들어서 이거는 돈을 주고 산 거고 이거는 이체한 거고 그냥 바꾼 거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쭉 하면 투명해지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 입장문을 냈습니다만은 그 입장문에 보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그것도 기초 자금을 마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2016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데 그 LG 디스플레이를 파는 거는 2021년 1월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무슨 돈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팔아가지고 그 이후에 위믹스를 사고 하는 과정에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걸 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LG 디스플레이 돈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좀 당 그 조사단에는 뭐 에어드랍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뭐 돈은 아니고 그게 이제 코인이죠. 코인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걸 의미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구르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 부분에 저는 불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관련된 회사에서는 로비한 거 없다, 정보 준 거 없다, 다들 이렇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과거에요. 복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치 목표라고 공언했습니다. 대신에 코인 있는 사회였나요? 한번 보시죠. 앞으로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아주 사소한 것도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을 많은 분들이 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월급을 평생 모아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서 정말 복권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좀 덜 경쟁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뭐 좋은 사회를 꿈꿨는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가상화폐가 좋은 사회 하나의 도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권 없는 사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심사하면서 이 처벌 범위 넓히는 데 반대했습니다. 본인의 이해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우선은 저는 이제 반대의 입장인데요. 처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막 너무나 지나친 처벌이 되어서는 좀 과잉 처벌이나 과도한 처벌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미공개 정보다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부터 굉장히 다투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에 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았거나 여기에 알면서도 이걸
남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제공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좀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라고 그러는데요. 자, 전수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이해 충돌을 충분히 보일 수 있죠.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법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본인하고 개인 김남국 변호사라는 사람과 국회의원 김남국이라는 사람은 다를 텐데 본인이 이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이 인정할 줄은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업체나 단체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난이도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그 시도 자체가 자신의 직위 자체가 어떤 이해 충돌로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인 공직자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오해될 수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 여기에도 발의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또 그즈음에 위믹스 코인이 가격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가 어떤 형식이든지 지금 났다는 겁니다. 또 이게 일종의 로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본인을 위해서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게 위믹스가 로비용으로 혹시 가상화폐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앞서 게임학회 관계자들은 국회 상대 로비가 P2E 업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단체들이 의원실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관련 법안에서 허용이 된다면 게임 회사는 물론 그 게임 회사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자, 로비용으로 혹시 제공한 게 아니냐. 근데 위믹스가 물량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너무 과잉된 게 있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위믹스가 이제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발행한데 그때 위메이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법정 발행보다 한 30% 이상 초과로 이게 발행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로비로 좀 이게 활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은요. 전수조사를 하는데 누구부터 하느냐. 바로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근무하다가 이런데 업체들의 스카웃되는 경우가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이런데 게임 회사들이 왜 국회 보좌관 출신을 영입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보좌관들이 입법의 키를 쥐고 있고 이런데 국회 로비 활동 아니겠습니까? 제 아는 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코인 이거 몇 개 못 받은 사람에게 보좌관도 아니다 이런 자주 섞인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따라서 이제 퇴직 보좌관이 게임업체 간 분들 이런 분들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입법에 발의했거나 이런 게 의원실의 보좌관 심지어 이게 의원까지 저는 이게 전수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위믹스 관련된 회사 위메이드나 이런 데서는 일절 로비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김남국 의원이 취득했던 코인 관련 회사들도 전혀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지금 일제히 해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양수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한때 위믹스 개인 보유량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 손이었으며 이 중에서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의 보유자라고 합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큰 손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저 정도 되면은 위믹스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위믹스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사행사업위원회하고 관련돼 있고요. 뭐 또 특히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그 회사들, 게임 회사, 콘텐츠 회사, 디파이 회사들은 다 법률적인 규제 완화를 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좌관들이나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얼마나 그것이 투명하게 됐는가, 법을 지켰느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P2E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엄격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배경 때문에 아마 로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죠. 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태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 김남국 의원 논란을 정부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즉 이재명 흔들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건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오히려 김 의원에 대한 응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자, 전수미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국민들은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걸 바라서 적극적인 의사개진, 정치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개딸이라 불리는 분들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누구의 편이냐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김남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이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누구의 편이냐라는 그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개딸이라는 영역, 개혁의 딸인데 폄하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항상 국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항상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에 눈높이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감시의 기능으로서 목소리를 내야지 이게 무조건적인 편을 드는 것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당직자도 거들고 있어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경 상근 부대변인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현재까지는 불법이 드러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국민께 비판을 받으면 이 가상자산을 전체 다 매각을 해라라는 당의 입장을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이것을 전부 수용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권력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팔라 말라. 아니 불법 아니라면서요. 왜 팔아요? 불법 아닌데 불법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획수사라면. 그게 아니고요. 불법은 아니게 맞아요. 기획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계좌 영장 발부가 2번이나 기각이 된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민주당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처럼 구는 거는 솔직히 불만이다. 민주당이 착하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살다가. 나도 민주당이 착하대. 좀 더 오래 사셔보세요. 그러면. 예, 자 이경 부대변인은 뭐 이게 불법이 아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최 편집장이 어떻습니까? 아니 불법이 아니다 또는 불법이다 이거를 판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르죠. 그런 판단은. 왜냐하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여기서 또 분명한 거는 이 시각 현재로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건 뇌물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진짜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경 부대변인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 시각에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니까 저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좌를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됐다. 왜냐하면 기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발부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양쪽의 주장이 제가 보건대는 그냥 진영 내에서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분명한 거는 불법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면 커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관련해서 말한 게 있는데요. 보시죠.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최근에는 월 1000건 정도 된다고. 예, 그 중에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통상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약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정보부서 원장은 아마 이게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의심 거래로 해당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IU는 이제 한 1년에 한 80만 건 처리합니다. 네. 그중에 그 3단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세청이나 검경이 통보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가는 게 0.1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좌 영장은 98% 이상 발부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한동훈 장관이요. 진짜 법치라면 사람 이름을 가리고도 이게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 네. 이게 법치예요. 예. 자, 그때 그 계좌 영장에요. 김남국 이름이 아니고 만약에 뭐 서정욱이다. 이래도 이게 영장이 발부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판사의 저는 정치적 편향이나 또 이게 권력에 대한 이게 눈치가 있다 봐요. 김남국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이고 민주당의 의원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보고 저는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과연 이게 김남국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가렸거나 다른 국민이라도 영장이 기각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제가 이게 그 판사 판결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이 판사가 예를 들어 우리 라임의 김봉현 회장 도망갔잖아요. 근데 김봉현 회장 구속영장도 예를 들어 두 번째 기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판사 결정에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합리적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판사의 그 두 번에 걸친 영장 기각이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만큼이나 잘못된 거였고 이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마치 이게 무죄 면죄부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 사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판사가 기각을 했을 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그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 이게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랬는데 그걸 기각할 이유가 있었을까 뭐 여기에 대한 의심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믹스 투자자들이요 위메이드 대표와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소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과 이제 같은 철험회 소속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이 한 북콘스트 현장에서 한 질문을 받고 뭐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총선 전에 아마 한번 지금 이제 또 몇몇 의원이 타겟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때도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 파렴치범으로 물 것 같아요. 뭐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련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뭐 사법적 처리 내지는 뭐 기사화되는 그런 부분. 김남국 의원도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곤욕스러운 입장이 됐고요. 하나씩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이 질문하는 사람이 뭐 한 명 한 명 다 이 뭔가 이렇게 작전처럼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올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어요. 자,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변인? 그래서 본인도 강한 부정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낌새를 본인이 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조차 드는데요. 뭐 고해성사를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야당 탄압, 그다음에 검찰이 조작을 했다. 이런 식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강성 지지층이나 혹은 민주당 당직자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이것을 이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누가 무슨 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김남국 의원한테 밤새도록 그 거래를 하도록 시켰다는 얘기인 것인지 그 내용을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고요.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원래 김남국 의원이 이 60억 코인 가지고 있다 해서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을 때는 네네. 본인이 그렇게 이를테면 그 거지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만 그렇게 해서 없는 척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금 1위 찍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코인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위선적이었어? 라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게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입법권을 남용한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뭐 사주를 해서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계속되는 주장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민주당이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공익에 헌신하기보다 사익을 우선한 정당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현실에 민주당은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청년 정치인들의 주장, 갤럽 조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30 표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말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들어야 되는 사실 목소리인 거죠. 이 정도로 2030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급감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했을 때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 바로 코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에서는 계속적으로 69시간 일해라 아니면 네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어떠한 인터넷 유튜브 아니면 뭐 도박 이런 거 그리고 또 추가해서 코인 이런 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스스로가 자력으로 현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보자면은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그렇게 대표적인 코인 투자자로서 기능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18세에서 29세 지지율이 12%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그리고 30대도요, 9%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돈봉투 때와 또 다른 양상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아마 코인이 뭔지를 알고 본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한 행태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재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긴급하게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도 이런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40, 5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40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하면 사실은 40대만 그 샘플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는 한국갤럽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40대, 30대가 어떻게 했다, 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40대 또는 30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40대는 또 폭등을 했어요. 올라갔어요. 네. 폭등을 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대개의 경우 우리가 돈봉투 사건 수사는 지금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렇게 활발한 진전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돈봉투 때 떨어졌던 부분, 그 돈봉투는 주로 40대와 50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가상화폐 이 부분은 20대와 30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돈봉투 문제가 조금 수사에 약간 그 진척이 더디니까 그런 부분은 좀 회복되면서
이 가상화폐 부분은 실망이 워낙 젊은 층이 크니까 여기는 대폭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지금이라도 기자들 좀 만나가지고 제대로 본인의 입장 이야기하고 기자들 질문 받아가면서 본인이 해명할 게 있으면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 의원의 직접적인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가짜뉴스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바른언론 시민행동 그리고 공영방송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자, 지난 1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중 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던 김어준 씨 꼽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단체 모두 우파 성향 시민단체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언론 쪽에는 반대 성향 쪽에서 많이 자료를 발표해 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랐습니다. 자, 최영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30가지를 뽑았는데요. 저 30가지 중에 물론 김의겸 의원이나 아니면 김어준 씨와 연관된 것들이 제일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연관된 것도 몇 개가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0가지 중에서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5가지가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탑5 뭐 일종의 그런 걸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저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저 중에도 약간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믿을 만한 뭐 조그만 근거라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조차 없는 괴담인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30대 가짜뉴스는 그 어떤 진영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이다. 참 어찌 보면 뭐 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참 기자로서 볼 때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 개의 그 악성 종양이 있는 게요. 이게 첫째가 이제 여론 조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계 조작, 그다음에 세 번째 가짜뉴스. 이 세 가지는 정말 이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진짜 빼내야 될 게 악성 종양입니다. 그 중에 가짜뉴스 있잖아요. 제가 조선시대 그 경국대전의 법전을 좀 봤거든요. 그 보면 이게 대역죄인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이걸 혹세무민인데 옛날에 그 허균 있잖아요. 홍길동전. 이분도 이게 가짜뉴스로 부대시랍니다. 보통 이게 춘분에서 추분까지 사형 안 시켜요. 근데 부대시는 진짜 잘못하면 춘분이든 추분 곧 좋은 날씨에도 사형을 시키는 그게 홍길동전이 허균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저는 이 가짜뉴스 우리나라는 이게 법정 최고형이 7년인가밖에 안 돼요. 너무 이게 가볍고 법원에서도 이게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이런 게 가짜뉴스는 엄벌에 쳐야 되고 따라서 저는 그 김의겸 보통 이제 가짜뉴스 제조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김의겸 의원은 EU 대사한테는 사과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안 합니까? 이거 사대주의입니다. EU 대사한테는 사과했잖아요. 김의겸. 그다음에 김어준. 요즘 이게 그 방송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이런 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엄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뭐 진영 가리지 않고요.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건전한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진영 가리지 말고 뭐 우파든 좌파든 간에 뭐 어떤 단체든 간에 가짜 뉴스 있으면 언제든지 발표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밝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 좀 불리한 내지는 진보 매체들이 많이 했던 그런 가짜 뉴스들이 선정이 많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 과거 국정농단 최소원 씨의 독일 내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이런 관련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게 다 그거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은 어쩌면 최순실 자신도 정확하게 모를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독일 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의 최순실 돈 세탁 규모를 이제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됐고요. 네. 자, 독일 검찰이 수조 원대의 최순실, 그러니까 최소원 씨죠. 돈 세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듯 했고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또 아니라고 또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김영재 의원님, 뭐 어떻습니까? 이 기소가 됐네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어찌 보면 뭐 카드라 통신 혹은 옛날부터 그렇게 이해왔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징한 증거 없는 그런 어떤 여론몰이의 결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저 사실에 대해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 어떤 뭐 스위스 계좌가 어떻고 뭐 미국에 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하나로서 안민석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데, 안민석 의원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건 본인의 지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면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또 조금 더 증거에 의존한, 조금 더 팩트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그 사건이고요. 기소는 아직 이제 검찰이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네. 아니, 저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바로 그 최순실 씨, 최소원 씨의 돈 세탁 규모고, 또 하나는 로키드 마틴사 회장을 최소원 씨가 만났다. 그래서 이게 사드 그 국내 반입하는데 거기에 관여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 관련은 작년 7월에 이미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이번에 이 그 돈 세탁 규모에 관해서 추가 기소 송치가 된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에서는요. 안민석 의원은 오늘 SNS 통해 가지고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최 씨 손을 들어준 것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10일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뽑은 이후에 한 장관과 사흘째 지금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절체절명의 시기고 거기에 굉장히 주요한 관료고 참여연대에 집중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게 의아했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참여연대에서 20년 전에 활동했던 임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여연대가 지적하고 평가했던 내용, 메시지에는 답이 없고 메신저로 공격하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 참여연대가 이제 검찰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런 식의 공세를 했는데 왜 답을 하지 않고 왜 참여연대만 공격하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뭐 한 장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정권에서는 선수로 뛰더니 지금 와서 뭔 심판이냐, 이렇게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자,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참여연대에서 비롯된 인사들이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내각, 공공기관장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용이 됐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만사 참통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그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본령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성을 이미 띠게 되면, 지나치게 정치화를 하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런 식으로 지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장관 오늘 입장문에서요, 정치검사라 그러는데 내가 지난 20년간 했던 수사 중에 정치 권력
눈치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안 장악해서 그거를 말하실 입장인지 국민들이 어디까지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동안 장악해서 장관이 되신 것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거는 전 정권 비난하고 죽은 정권을 계속 때리라는 게 아니라 전 정권과 다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네. 엄명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 국민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과 참여연대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